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오늘은 악마의 열매 시리즈 4탄 악마의 능력 각성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마의 능력을 먹으면 능력자가 되는데 심신이 악마의 능력을 따라잡으면 능력 각성을 이루게 되어 일반적인 능력자보다 훨씬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동물계 능력 각성은 임펠다운에서 크로커다일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유별난 강인함과 탁월한 회복력, 그리고 동물계 특유의 각성폼 변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초인계 능력 각성은 드레스로자에서 도플라밍고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국한된 능력을 주변 지형지물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자연계 능력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계 능력자 각성은 아직 작품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에 각성 능력이 어떤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악마의 능력 각성자 9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다의 황제 몽키디 루피입니다. 루피는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고무인간으로 현재 사왕 카이도를 꺾고 새로운 바다의 황제까지 올라온 원피스의 주인공입니다. 루피의 고무고무 능력은 사실 세계 정부가 지난 800년간 찾아다니던 동물계 환수종 사람타란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루피가 고무고무 능력 각성을 하게 되니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각성 전 고무고무 능력일 때는 고무의 특징을 살린 전투 방식을 보였습니다. 작품 초반에는 단순한 방식으로 싸웠지만 기어 시리즈로 신체를 강화시켜 전투했습니다. 기어 세컨드는 신체 내부에서 피를 빠르게 순환시키는 도핑 방식이었고, 기어 서드는 뼈에 바람을 넣어 신체를 키웠습니다. 기어 포스는 근육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파괴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 각성은 기존 기어 시리즈처럼 도핑 방식이 아닌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심장이 해방의 드럼 소리로 변하며 태양신 니카 모드로 변신하게 됩니다. 땅에 손을 대면 땅이 고무가 되어 카이도의 보르브레스를 땅을 잡아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전투 중 카이도에게 먹혀 뱃속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때 카이도는 자신의 몸이 고무가 아닌데 부풀어 오른 것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이 눈을 뚫고 나오는 모습과 번개를 잡아 던지는 등 일반적인 초인계 각성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초인계 각성은 주변 지형지물에 영향을 주는 게 전부이지만 루피는 변신을 하며 동물계 각성 능력과 초인계 각성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선보이며 카이도를 당황시켰습니다. 루피는 태양신 니카 각성으로 몸을 거대화시키는 모습도 보여줬고, 주먹을 오니가시마 섬 크기만큼 거대화시키는 모습도 보여주며 각성 전 보여주던 고무고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각성 능력자들은 체력적으로 힘들 때 노화되는 연출이 없었지만 루피는 태양신 니카 모드로 변신한 직후 급격히 노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카이도와 전투에서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각성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그헤드에 도착해 로브르츠와 전투할 때는 체력 부담이 없는 상태로 각성 능력을 사용했고 한 번의 공격도 허용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이겼으나 전투가 끝난 뒤 함께 있던 주얼리 보니가 루피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노화되는 모습을 보여 니카 각성 고유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의 태양신 니카 각성은 엄청난 체력 소모를 일으키는 각성 능력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성한 루피가 보여준 대표적인 공격은 고무고무 두더지 피스톨, 하얀 로켓, 번개 던지기, 그리고 최강의 기술 고무고무 바주랑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전 실무의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초인계 실실 열매를 먹은 인물로 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드레스로자 에피소드에서 도플라밍고는 기생실을 사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장을 통해 해군 대장 후지토라의 무장색 패기로도 뚫을 수 없을 정도의 단단함을 선보이며 실실 능력의 무서움을 보여줬습니다. 손을 휘두를 때 실이 나오는데 후지토라의 운석 공격도 잘라버리고 일진모자 해적단 상디에게도 큰 타격을 입히는 모습을 보이며 미호크나 조로처럼 검사의 참격과 굉장히 흡사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실을 이용한 공격뿐만 아니라 루피의 기어 서드 공격을 실을 통해 가볍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름에 실을 걸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이며
단순한 실이 아니라 만능 유틸리티가 되는 실이라는 걸 도플라밍고가 보여줬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실실 능력을 활용해 자신과 똑같은 분신을 만들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각성을 통해 도플라밍고가 보여준 모습은 자연계 부럽지 않은 능력이었습니다. 지형지물을 전부 실로 바꿔 손발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루피를 실로 묶어 각성 능력을 통해 무차별로 복부를 찌르는 무시무시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실실 능력의 대표적인 장점은 활용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체력 소모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루피는 니카 각성으로 변신하면서 체력 소모가 엄청나지만 도플라밍고의 실실 능력은 각성 능력을 사용해도 체력 소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루피와 트라팔가 로우 연합을 상대로 한 개까지 몰린 상태에서 세장을 통해 섬 전체를 압박하고 각성 능력을 사용해도 루피처럼 늙거나 체력적인 한계를 느껴 실 능력이 약해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트라팔가 로우입니다. 트라팔가 로우는 주인공 루피와 같은 최악의 세대 일원 중 한 명으로 펑크해줘도 에피소드가 시작된 2012년부터 사왕, 빅맘과 카이도와 전쟁을 치룬 와노쿠니 에피소드가 마무리된 2022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해적동맹으로 같이 등장하고 활동한 인물입니다. 트라팔가 로우는 초인계, 수술수술 열매를 먹은 인물로 수술할 수 있는 룸을 생성해 그 안에서 절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룸 안에서 사물을 자르고 순간이동도 가능하며 인격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로우는 사왕 빅맘과 전투에서 처음 능력 각성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에는 룸을 만들어 그 안에서 능력을 사용했는데 각성한 이후 칼에 룸을 둘러 자유롭게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빅맘과 검은 수염 티치에게 사용한 각성 능력 쇼크빌레는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배운 무장색 패기 각성 유오와 똑같이 상대의 신체를 관통해 내부에서 타격을 입혀 방어 불가능한 공격입니다. 강철 풍선이라 불리는 빅맘은 로우의 공격에 뼈가 부러지는 모습을 보였고, 검은 수염 티치는 로우의 쇼크빌레에 큰 타격을 입고 그 모습을 보던 바노건은 순간이동으로 공중에 떠있는 티치에게 접근해 함선으로 돌아갈 거냐 물어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칼에 룸을 두르는 각성 능력 흐름을 통해 빅맘의 신체를 뚫고 오니가시마 섬을 뚫고 지면까지 뚫은 이후 사용한 펑처빌레는 트라팔가 로우의 최강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펑처빌레의 파괴력은 와노쿠니 본토에서부터 파동이 올라와 빅맘의 신체를 꿰뚫어 방어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수술수술 능력의 최대 약점은 사용자의 체력 소모가 동반한 능력으로 능력자의 체력이 약해지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수술 능력의 최후의 기술은 불로수술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젊음을 가져다주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카타쿠리입니다. 샬롯 카타쿠리는 전 사왕 빅맘 해적단의 2인자로 초인계, 쫀득쫀득 열매를 먹은 능력자입니다. 쫀득쫀득 능력자는 일반적인 초인계 능력자와 다르게 신체를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어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신체를 변형시켜 공격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연계 능력은 굳이 신체를 변형시키지 않아도 일반적인 물리 공격은 자동으로 통과시키지만 쫀득쫀득 능력은 신체를 변형시켜야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자연계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능력을 통해 물건을 수납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전투에 사용하는 자신의 삼지창 모구라를 팔 안에 품고 다니며 전투 시에 꺼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피와 전투에서 카타쿠리는 신체의 일부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 적에게 발사하는 공격을 선보였고 곧바로 재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능력자의 몸은 매우 강력한 접착력이 있는 모찌라서 몸에 달라붙으면 쉽게 떼어낼 수 없지만 물에 닿으면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루피는 카타쿠리의 접착력이 있는 공격을 혼자서 떼어낼 순 없었지만 징베가 홍차를 뿌리며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타쿠리는 루피의 고무고무 능력을 모찌를 통해 더 업그레이드 시켜 루피를 궁지에 몰아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고무고무 게틀링을 두 팔로 사용하지만 카타쿠리는 루피의 공격을 보고 10개의 팔을 만들고 수적으로 5배 더 많은 공격으로 루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기어서드 거대화 공격을 본 카타쿠리는 루피보다 2배 이상 더 큰 주먹을 만들어 공격을 받아쳤습니다. 능력 각성을 선보인 카타쿠리는 주변 지형지물을 모찌로 자유롭게 변형시켜 조종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유스타스 캡틴 키드입니다. 초인계 자기자기 열매를 먹은 유스타스 캡틴 키드는 자기력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자기력을 가지게 된 키드는 자신의 신체에 자기력으로 주변에 철들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당긴 철들을 밀어내는 청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틴 키드가 능력 각성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철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밀어내는 청력을 이용해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의 전투를 보였습니다.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철을 통해 만든 로봇 펑크로튼으로 카이도의 단단함을 알기에 깔려 죽게 만들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나쁘진 않지만 질량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키드에게 해줬고 자기자기 능력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각성 전에는 본인만 자기력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각성 이후에는 타인에게 자기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빅맘에게 펑크 크래쉬를 사용해 모든 고철에 깔리게 만들어 카이도가 이야기한 질량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사인으로 빅맘에게 자기력을 부여해 괴물같은 피지컬의 빅맘도 키드의 자기력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드는 악마의 능력에 패기를 둘러서 공격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지만 만약 펑크로튼이나 펑크바이슨 그리고 각성 능력으로 상대에게 자력을 부여한 이후 펑크 슬래시를 사용할 때 무장색을 둘러서 공격하게 된다면 능력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로브루치입니다. 로브루치는 정부의 첩보요원 CP9으로 활동하다가 철룡인의 방패 CP0가 되어 세계 정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동물계 고양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를 먹은 표범 인간입니다. 루치는 CP0에서도 탁월한 강자로 육식 기술과 동물계 능력자답게 엄청난 신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은 손가락으로 신체를 뚫는 직원,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리를 휘둘러 참격을 날리는 남각, 육식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최강의 최술 유광권이 있습니다. 유광권은 타격이 아닌 충격파를 발산하는 기술로 타격이 먹히지 않는 루피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유광권을 사용해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분신 아틀라스의 얼굴을 부셔버렸습니다. 루치는 동물계 능력 각성을 통해 각성폼을 선보이며 닥터 베가펑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동물계 능력 각성을 하게 되면 인격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은데 루치는 능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특징은 각성 전 덩치가 커 보이는 것과 다르게 몸이 슬림해졌고 등 뒤에 검은 불꽃이 생성되었습니다. 능력 각성 전에도 루치는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능력 각성한 후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베가펑크를 지키기 위해 등장한 센토마루를 수건 한 방으로 치명타를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센토마루는 무장색 패기로 방어했었지만 루치는 그걸 뚫고 공격을 적중시켰고 바로 옆에 있던 루피도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루피와 전투에서 한 번의 공격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패배했으나 루피가 금방 지친 것과 비교되게 로브루치는 동물계 능력 각성자답게 순식간에 회복되었고 루피가 베가펑크를 데리고 에그헤드를 탈출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곱 번째 인물은 카쿠입니다. 로브루치와 같이 CP0에서 활동한 카쿠는 동물계 기린 열매를 먹은 기린 인간입니다. 과거 CP9으로 활동하던 시기 NES 로비에서 조로와 전투할 때 처음 기린 능력을 선보였는데 대표적인 기술은 긴 목을 늘리며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는 비건, 그리고 큰 거구에서 나오는 힘과 육식 기술을 이용한 콤비네이션 공격이 많습니다. 카쿠 또한 동물계 능력 각성에 성공한 모습으로 조로와 전투에서 베이지 않고 잘 버텼지만 스투시의 배신으로 기절하는 모습을 보여 각성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전에 리타이어 당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더글라스 블릿입니다. 더글라스 블릿은 초인계 찰강찰강 열매를 먹은 원피스 극장판 스탬피드의 최종 보스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더글라스 블릿은 골디 로저에게 수차례 도전했으나 패배하고 로저의 적단으로 활동하며 괴물같은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세대들과 전투에서도 킬러의 공격만 무장색 패기를 둘러 방어했고 나머지 공격들은 맨몸으로 받아도 큰 데미지를 받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릿은 초인계 찰강찰강 능력으로 접촉한 사물과 합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생물과는 합체가 불가능합니다. 블릿은 각성 능력을 통해 섬 전체를 대상으로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극장판에서 땅과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각성 능력이라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각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늘 순위에 포함시켜봤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전사왕 카이도입니다. 카이도는 전사왕으로 최강의 생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카이도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환수종,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으로 용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카이도는 하늘섬에서 스스로 떨어져 죽어보려고 노력해도 죽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내구성을 가진 인물로 어지간한 공격은 피하지 않고 그냥 맞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루피는 카이도와 싸우면서 4번이나 기절할 정도로 정말 힘겹게 이긴 상대입니다. 루피가 태양신 니카로 각성했을 때 카이도는 각성했음을 곧바로 알아차리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에게 각성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카이도가 각성 능력자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기술은 루피와 전투에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할 때 지금껏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화룡대거라는 용암처럼 모든 걸 녹일 정도의 온도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물계 능력자들은 인간형, 동물형, 그리고 인수형으로 3가지 형태로 몸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가 보여준 화룡대거는 동물형에서 보여준 새로운 변신 기술로 기존 동물형 변신의 상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도는 각성하는 방법과 사왕이라는 지위에 오를 정도의 강력함을 가진 인물인데 각성을 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최후의 일격에 보여준 변신은 기존 3가지 변신과 다른 동물형 변신의 다른 버전이므로 각성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악마 열매 시리즈 정주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